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이 왜 나온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젓가락 TV 토론 발언 뒤늦게 후회한 이준석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두 자릿수 득표를 할까라고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결국 한 자릿수로 끝났죠. 근데 이 원인이 결국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에서 했었던 혐오성 발언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준석 후보는 뭐라 했느냐? 내 발언 자체가 좀 이 수위가 높은 거는 좀 죄송하지만 하지만 원래 발언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내가 이걸 상당히 순화한 게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들어볼까요?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으로 3차 토론의 발언이 꼽히기도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발언이 없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근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 여전히 좀 약간 꼿꼿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걸 대표님 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발언 하지 않겠죠 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TV 생중계들은 토론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딱 3번 했잖아요. 거기에 그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전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죠. 이준석 하면은 청년 정치로서 올해 40대 되자마자 출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좀 줘야 되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런 말싸움 비슷하게 또 스캔들 아주 그 젓가락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청년들한테 큰 실망을 줬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그 개혁 신당 의원이 앞으로 청년 정치에 뭐 영역을 일정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갈 길이 정치적인 낭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선배로서 유승민 전 의원 그 뒤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하지만 천하람 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너무 아쉽죠. 사실은 아쉽고요. 예. 다만 저는 이제 늘 또 약간 낙관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를 넘겼으면 저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조금 건방져지지 않았을까,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던 결정적 이유는 3차 TV 토론 발언 때문이다. 네, 저도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저도 동의합니다. 네. 천하람 원내대표는 그 발언 때문에 그랬던 건 맞다. 나도 그래 동의한다. 하지만 만약에 또 두 자릿수가 나왔다고 두 자릿수 득표가 된다고 한다면 또 교만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즉슨 최창일 교수님. 이번 대선의 한 자릿수 득표는 나름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약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전인수가 저런 게 아전인수예요. 저를 반성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런 식의 얘기, 아까도 이준석 후보 얘기가 후보 검증 차원이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화가 난 건 후보 검증을 해서 화가 난 게 아니고 후보 검증을 하기 위해서 꼭 그런 단어를 꼭 얘기 써야 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년에게만 아까 윤 대표님 청년들에게 혐오를 저도 혐오를 엄청 느꼈어요. 그 보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번 발언의 본질이 그거예요. 자꾸 후보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여전히 이게 문제의 어떤 근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저 천하람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두 자릿수면 우리가 건방졌을 테니까 차라리 이게 약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접근하나요? 이 사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저런 식으로 차라리 잘 됐다. 두 자리는 더 건방져가지고 더 우리의 미래가 없을 뻔했는데 네. 약을 주셨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어프로치가 달라야 되는 건데 여전히 관점이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상당한 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얘기도 좀 아전인수격이다. 지금 요 얘기를 이렇게 할 건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천하람 대표의 얘기도 아전인수다라고 좀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윤영걸 대표님, 최창일 교수님 두 분 다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네, 누구냐?
준표형 홍준표 전 시장이다라는 거죠. 지금 청년의 꿈에 다시 요 코너가 좀 부활을 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지지자들은 홍 반장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진짜 이준석을 지지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달았느냐. 보수 진영에 남은 마지막 회생의 불씨입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마지막 회생의 불씨.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아까 저희가 홍준표 전 시장 국민의힘 당권 전당대회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와서 개혁신당 쪽으로 가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뭐 개혁신당에야 이제 3석이 있는데 네. 그게 뭐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 분석은 꽤 노하우도 있고 잘 하는데 네.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그 개혁신당 전 대표가 김종인, 홍준표 잘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진영의 마지막 회생의 불씨가 되려면은 저는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를 했어야죠. 그래서 힘을 몰아주고 그 대신에 뭐 당권을 도전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홀로 된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미래로 해서 본인을 던졌어야죠.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은 이재명보다 조금 많잖아요. 당선자보다. 네. 그랬으면 당연히 합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혼자 길을 걸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길을 걸을 거다. 혼자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말씀은 지금 이게 국민의힘도 아니고 개혁신당도 아니고 그냥 계속 홀로 혼자 길을 걷지 않겠느냐라고도 진단을 하셨습니다. 6월 중순에 오는 홍준표 시장. 그래서 더더욱 주목이 또 됩니다.